안녕하세요, 후민영입니다. 오늘은 항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부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두에 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은데요.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보려고 한번 준비해 봤어요. 우리가 항구 하면요, 먼저 포트 하는 걸 저번 시간에 부두에서 나왔다 이야기했죠. 부두는 한자로 쓰게 되면요,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부고 머리 두 자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두가 가만히 보면 흙이 앞으로 이렇게 돌출된 걸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트는 말도 마찬가지로 뻗었다 해서 나온 말이겠죠. 앞으로 돌출되다 해서 이 부두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두를 나타내는 말은 또 우리가 부두가 배를 댈 때는 왼쪽에서 되기 때문에 왼쪽이란 뜻도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부두 또는 왼쪽이란 말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 부두는 또다시 우리가 하부란 말이랑 또 마찬가지로 부두란 말로 사용돼요. 항구 할 때 우리가 항구를 하부란 말 쓰죠. 예, 하부란 말을 쓰는데요. 이 하부는 어디서 나냐면요. 예, HAR하고 BOR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HAR은 헬이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헬이. 헬이는 뭐냐면요. 우리말 후려에서 나온 거예요. 후리다 할 때 후려. 예, 후리다니까요. 괴롭히다 이런 말이겠죠. 예, 괴롭히다. 또는 침략하다 이런 말일 때요. 괴롭히다 또는 약탈하다 또는 침략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마치 전쟁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훌이란 말은 예,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요. 전쟁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 현재 우리가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아, 해리가 뭔지 여러분 다 머릿속에 이해됐을 거예요. 그때 이 HAR이 지금 헬이란 말이 여기 들어있는데요. 하부할 때 HAR이 발음인데 이게 바로 군대를 뜻하는 말이에요. 군대. 예. 거기다 BOR이 붙었는데요. BOR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루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보루. 예, 보루. 보루는 우리가 한자로 쓰면 또 이렇게 보할 보자에다가 흙토자가 밑에 있는데요. 흙을 갖다 위에다가 붓는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따지면요. BURRY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bear이잖아요. 이게 흙을 덮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말 따지면 바라라고 하는데요. 바라가 바르면 흙을 위에 덮는다는 뜻이에요. 바라 하는 말이. 여기에서 이제 보루라는 말이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부란 말은 군대의 보루다. 군대가 이제 머물 수 있도록 흙을 쌓아서 막아주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군대의 피난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군대의 피난처가 바로 하부가 되는 거예요. 군대의 피난처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란 뜻도 있지만 피난처 또는 숨다, 가리다 이런 뜻으로 사용돼요. 예, 그래서 은신처란 뜻도 여기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신처 또는 숨다란 동사로도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부가 왜 그런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항구를 나타낼 때 우리 항구라 하면 포트란 말도 쓰지만 하부란 말을 쓰는데 그럼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요. 이 포트란 말은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 항구가 있는 즉 부두를 갖고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포트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하부란 말은 도시보다는 수면, 물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수면. 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부란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물 위에 떠 있고 그게 지금 정박해 있다 하면 아, 그건 하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그 도시에 와서 그 도시에 지금 짐을 풀고 선원들이 지금 그 항구 도시에 지금 잠시 일부러 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포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예. 이거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고, 이 포트는 그 좀 내려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약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구는 포트와 하부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항구에 있는 부두를 나타낼 때, 부두는 이제 배가 되는 곳이잖아요. 배가 되는 곳을 갖다가 나타내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점들이 약간씩 다르니까요.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가 와프란 말이 있어요. 와프. 두 번째는요. 이게 퀴란 말이 있어요. QUAY. 세 번째는요. 이게 뭐냐면 파이어란 말이 있어요. 파이어가 있고 네 번째는요. 이게 제티란 말이 있어요. 자, 이거 이제 다 이 네 가지는 다 부두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부두. 우리가 부두를 이제 하려면 먼저 여기가 이쪽을 우리가 육지라 잡죠. 밑에가 바다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렇게 이제 보통 바다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바다가
파도가 치면 이쪽에는 가면서 이렇게 파도 이쪽으로 꺾이죠. 이거는 제가 뭐 물리시간에 배워서 잘 아실 거예요. 이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곧이라 부르죠. 곧을 영어로 cave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쪽을 우리가 만이라 부르죠. 만은 bay라 부르는데요. 큰 만은 우리가 걸프라 부르죠. G-U-L-F 걸프라 부르고 작은 만은 bay라 부르는 거예요. 뜻은 cave란 말은요. 원래는 껴 붙이다 뜻이에요. 껴 붙이다, 껴 붙다 하는 머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캡이란 말이 머리잖아요. 머리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 머리처럼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곧이란 말이 앞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캡이란 말을 붙여서 껴 붙다는 머리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는 거예요. 베이는 파였다 이 말이에요. 파였다. 그런데 걸프하면 좀 더 큰 건데 굴 팠다 말이죠. 굴이 파였다. 굴처럼 파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은 안으로 들어간 것, 바다 쪽으로 나온 것은 곧 케이비라 부르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아시고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설치되는 부두가 어떻게 설치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네 가지가 지금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워퍼란 말이, 워란 말은 이 둥글다 뜻이에요. 둥글게 파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둥글게 파여졌으니까 만 쪽을 나타내는 말이겠죠. 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키란 말은 끼어 이런 뜻이에요. 끼어 있다 말은 뭐냐면 둘러싸여 있다 말이에요. 둘러싸여 있다. 둘러싸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둘러싸여 있지 안에 있는 아주 안전한 곳이 되겠죠. 파이, 요 같은 말은요. KEY란 말이 있는데요. KEY가 우리가 열쇠도 키라고 하지만 요 키는 모래톱을 나타낼 때 이 키란 말을 써요. 모래톱.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거하고 둘러싸여 있는 끼어져 있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모래톱을 나타낼 때 키를 씁니다. 열쇠도 키지만 이때는 모래톱이에요. 그와 같은 어원이에요. 자, 이번엔 자 파이란 말인데요. 이 네 가지 다 부두입니다. 파이란 말은 바위란 뜻이에요. 바위. 바위가 앞으로 나와 있단 말이겠죠. 바위. 이 관련된 말이에요. 바위와 같은 말을 우리가 성경을 쓰면 베드로란 말 넣죠. 그 사람 이름인데 피터란 말이에요. 피터를 자세히 보면 피처버거 뭐 하잖아요. 이게 바로 베드로란 뜻인데 바위돌이란 뜻이에요. 바위돌. 그러니까 이게 돌이란 뜻이에요. 피터란 말이에요. 또 관련된 말에 또 페트롤리움 들어갔죠. 페트롤리움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 석유죠. 이 바위돌이고 이 내용은 나온다 뜻이 흘러나온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석이란 뜻이 되고 이게 기름 유자가 돼서 석유가 되겠죠. 그래서 페트롤리움 하게 되면요. 석유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란 말이 바로 바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다음 제티란 말은 우리가 제트기 할 때 그 제트하고 같은 어원인데요. 젖히다 이 말이죠. 젖히다. 젖히다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오다 이 말이죠. 젖히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네 가지는 다 부두예요. 다 부두인데 이제 어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워프는 뭐냐면 둥글게 파여 있다니까 후벼다 이 말이에요. 후벼 팠다 말이죠. 후벼 파여 있다 말이죠. 둥글게 파여 있는 곳, 이는 둘러싸여 끼어 있는 곳, 이는 바위로 만들어진 것, 이거는 앞으로 젖혀된 것 이렇게 되는데 다 부두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어원은 알았으니까. 지금 위쪽을 갖다가 우리가 육지로 봤자, 그죠? 육지대. 이게 육지예요. 육지인데, 육지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돌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돌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시멘 같은 이런 걸로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돌로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된 경우,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파이어라 불러요. 바위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이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못 가죠. 이거 못 가는 거예요. 못 간다고요. 그런데 이거하고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뚝을 이렇게 박아가지고요. 이런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있다고요. 말뚝을 이렇게 박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있죠. 말뚝 박은 거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는 물이 통과가 가능해요. 이렇게. 물이 통과돼요. 이렇게. 물이 통과되는 거예요. 물이. 이런 것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요. 제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하고 서로 수직인 것, 해안선에 대해서 돌출된 것은 파이어하고 제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쪽에 보면 또 이제 이렇게 옹벽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든가 이렇게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여기 쪽으로 이렇게 옹벽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있죠. 돌로 쌓았다든지 시멘트에서 바닥까지 이렇게 완전히 다 들어간 곳. 예, 이건 또 마찬가지 이쪽으로 갈 수가 없죠. 여기는 못 가는 거죠. 이런 상황을 갖다가 여기는 뭐라냐면 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QUAY. 여기도 QUAY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구조물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여기 구조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기둥을 쌓아가지고 만드는 이걸 뭐라냐면 와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와프. 이것도 와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한 것은 와프라 부르는 거고, 와프라 부르고, 그렇죠, 그렇죠, 와프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이점 알겠죠? 와프라는 것은 평행한 거, 키도 평행한 거, 수직인 것은 파이하고 제티다. 근데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들어간 것은 키하고 파이하고 바닥까지 안 가고 그냥 기둥만 세운 것은 와프하고 제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구분되겠죠. 네 가지가. 요거는 아예 바닥까지 간 거. 그러니까 얘하고 얘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방파제로 사용되는 거예요. 방파제로. 그쵸? 방파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얘하고 얘잖아요. 이 두 개는 물이 통과되잖아요. 그죠? 물이 통과되는 거, 얘는 물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물이 통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파제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요. 몰이라 부르는 거예요. 몰은 뭐냐면 막을에서 나왔죠. 막는다 뜻이니까요. 막으니까 막을 되어 있죠. 또 하나가 뭐냐면요. 그로인이란 말을 써요. 그로인. 이렇게. 그로인은 뜻이 뭐냐면 가라앉았다 뜻이에요. 가라앉은. 그 가라앉아서 패였다 뜻으로 됐어요. 이게 우리가 뭐냐면 사타구니 이쪽을 갖다가 나타내는 건데요. 삿이라 부르죠. 우리가 삿이라 부르는 이쪽을 갖다가 우리가 그로인이라는 말을 써요. 궁융이라 부르는데요. 조금 한자로 말이라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들 거니까요. 이 사타구니라 그러죠. 우리가 사타구니. 사타구니라니까 좀 뭐일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우리가 요거 한자로 쓰면 요것도 영어로 쓰면 싸이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싸이. 요쪽에서 놓은 소고기를 우리가 사태라 부르잖아요. 사태. 여기다가 우리가 바를 묶으면 삿바가 되잖아요. 우리가 삿바라 해가지고 씨름할 때 쓰잖아요. 삿바 할 때 이 삿이 바로 요겁니다. 요 발음도 똑같이 삿이잖아요. 뜻이 두툼한 뜻이라죠. 이게 살이 두툼한 쪽이라서 싸이라 부르죠. 우리가 사태란 뜻입니다. 요걸 갖다 영어로 그로인이라 부르는데 왜 그로이냐면 가라앉았다고 했어요. 푹 좀 파였다 이 말입니다. 가라앉아서 자세히 보면 살이 안으로 좀 들어가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로인 쓰는데요. 이 그로인을 갖다가 우리는 방파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 물에 가라앉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방파제는 말은 몰하고 그로인인데 이것은 키하고 파이어가 바로 이 방파제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방파제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배를 대든가, 요를 배를 대든가, 여기 배를 대든가, 여기 배를 댈 수도 있죠. 다 배는 여러 군데 될 수 있습니다. 이쪽은 배가 되게 힘들겠네요. 이쪽으로 배는 되겠죠. 그죠? 배가 이쪽에 되든가, 아니면 배가 이쪽에 되든가, 아니면 배는, 이쪽에는 배 얼마든지 될 수 있네요. 그죠? 이쪽이 다 배를 댈 수 있죠. 요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두가 4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방파제가 2개가 있고, 항구로 나타난 말은 2가지가 있다는 것까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배를 대는 것을 선착장이라 부르잖아요. 선착장이나 계류장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이제 뭐라 부르냐 하면 영어로 이제 berth란 말을 붙입니다. BRTH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moo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dock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 3가지는 또 다릅니다. 이제 berth란 말은 말 그대로 부려서란 말이에요. 부려서란 말은 짐을 부린다 하니까요. 짐을 옮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선착장이란 말로 사용되는 거예요. 무어는 뭐냐? 그대로 묶어 또는 매어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매어, 묶어해서 배를 꼭 매는 곳 그것을 갖다가 선착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무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독이란 말은 말 그대로 데꼬예요. 데꼬란 말은 데려간다 뜻이죠. 그러니까 안내하다 뜻이에요. 안내하다. 배를 안내해가지고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디귿자 보통 이렇게 생긴 곳에 배를 갖다 넣고 배를 수리하는 거 본 적 있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이 안에 이제 배를 집어넣고 배를 수리하잖아요. 그때 이걸 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독. 왜 독이냐면 독에다 가뒀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안에 데려가서 완전 가둬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독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알아야 될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세 가지가 또 이제 더 추가됐어요. 이제 마지막 단어는요. 이제 배를 갖다가 짐을 내리고 이제 싣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이제 써요. 스티버도 이래 쓰는 거예요. 예. 스티버도 이래 쓰는데 스티버도 쓰는데요. 이 스티버란 말은 원래 서토에서 나왔어요. 서토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발음은 서토인데 원래 뜻은 실어의 말이죠. 시어에서 나왔는데요. 실른단 말이에요. 실어. 그 짐을 쑤셔 박는다. 짐을 실른다 뜻이에요. 이 싣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짐을 집어넣다, 틀어넣다, 가두다, 싣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스티브 도어도 마찬가지로 실어, 그 다음 들이다, 들여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역하다 또는 짐을 갖다가 싣거나 내리거나 하다 이렇게 할 때 이 스티브 도어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구에 관한 여러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여러분 구분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후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